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원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을 흔든 또래 살인 사건을 첫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 과정이 너무 대담하고 잔인한데 살인 동기는 불투명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챙겨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99년생, 만 23세 정유정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틀 전 자신을 학부모라고 속이고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중학교 3학년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미리 사둔 교복을 입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정유정은 계속된 추궁에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볼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유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 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했습니다.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과 온라인 콘텐츠를 자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정유정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담을 진행한 데 이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이렇게 훼손하고 유기한 게 너무 좀 잔인해 보였는데요. 신상 공개가 됐죠. 네, 이제 경찰에서 범죄 행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에서 이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만장일치로 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에 결과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신분 공개하고 인권 문제하고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야지 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구속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방송에 송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라이브하게 실시간으로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에 대한 별도 원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 문제로 해서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지속해서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대개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동기 없는 살인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모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리고 과외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삶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죠.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윤리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익명의 상대를 만났다가 피해를 받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검수해서 문제가 있는 어플들을 한번 체크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익명의 상대를 만날 때는 은폐된 공간이 아니고 공개된 곳에서 만나야 되는 이런 습성을 한번 좀 각인해 주시면 좀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 살해 동기를 이제 조사를 굉장히 진지하게 엄격하게 깊숙이 하겠죠. 하는데 결국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정유정 사건으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여러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꼭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처럼 방금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 부분에서 최대한 검열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정유정 사건과 비슷한 것이 인천에서의 영아 유괴 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컨텐츠에 노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시면 그분들도 은둔형 외톨이의 일종이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뭐 범죄자가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은둔형 외톨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좋은 단서를 찾은 것은 은둔형 외톨이가 계속 방치되면 개 중에 한두 명쯤은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음을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소외받지 않고 재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국 사회 전체가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좀 파괴되는 면도 있고 학교도 교사들이 선생님 도대체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는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런 어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어떤 인성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4시간 365일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지속해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보면서 고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AI도 지금 발달을 한 상태고 빅데이터도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위험한 컨텐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발견을 하고 차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으로 가고 뭐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사회에서도 조금 더 제도권을 넓힐 수 있는 부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배경이 되는 그런 요인보다 오히려 굉장히 자극적인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유정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강호순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 선천적으로 인격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조 우리 개선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사이코패스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단호한 조치가 필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심하게 다뤄야지 사이코패스 범죄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교화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면 당연히 좀 더 사법부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본질적인 면을 이렇게 좀 잘 잡아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